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 그곳에 자리 잡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떠올려 보시죠. 한때 이곳은 수많은 이들의 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연봉 1억은 기본이고 안정적인 직장에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그야말로 철밥통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최고의 일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꿈의 공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 아닐 수 없죠.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자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든든한 보루였던 현대차 노조. 그들이 지금 직면한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고액 연봉의 이면에 숨겨진 현대차의 위기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과거 노조의 행태가 현재의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선망하던 그 자리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지 않으십니까? 거대한 현대차 울산 공장의 전경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과거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동력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거대한 공장 앞에서 시위대가 가득 메운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연봉 1억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급여 명세서를 들고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산 라인이 멈춰서고 굳게 닫힌 공장문 앞에서 절망하는 미래는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보면 과거 현대차 노조의 강경 투쟁 사례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공장이 멈춰서고 생산 라인이 마비되는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왔죠.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생산성 저하 문제는 늘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금을 낳아주던 귀한 거위가 있었는데 그 거위가 더 많은 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갈라버린 격이라고 할까요? 당장의 이익만을 좇아 회사의 근간을 흔들었던 행위들이 결국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닐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파업과 투쟁의 역사는 분명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얼마나 저해했는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 또한 필요하죠. 언론에 보도되었던 노조의 무리한 요구사항 관련 헤드라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요구들이 과연 현실적이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투쟁이 현재에 와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듯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풍요로웠던 과거에 안주하며 스스로의 터전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알만을 요구하며 그 거위를 지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변화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내부적인 갈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그 파도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함께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노조가 지난 세월 동안 보여왔던 강경투쟁의 모습과 이로 인해 발생한 누적된 문제들이죠. 기억하시나요?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고 쟁의권을 앞세워 매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그 시절을요. 물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 요구가 기업의 현실적 여건과 미래 경쟁력을 도외시한 채 진행될 때 어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계속해서 더 큰 황금알만을 무리하게 요구하다가 결국 그 거위의 건강을 해치고 생산 능력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스스로의 터전을 파괴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이치일까요? 당시 언론 보도들을 다시금 살펴보면 노조의 요구는 단순히 임금 인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해고 금지,
심지어는 신차 개발과 같은 경영권에 준하는 민감한 사항에까지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이러한 요구들이 관철될 때마다 현대차는 생산성 저하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 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할 귀중한 에너지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소모되어 버린 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배의 방향을 잡아야 할 선원들이 서로 노를 더 세게 저으라고 다투며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과 같았죠. 이러한 상황은 비단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히 지탱했던 조선업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며 조선 강국의 위상을 떨쳤던 우리 조선산업은 고질적인 노사 갈등과 경직된 임금 구조, 그리고 치명적인 생산성 하락이라는 내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의 삶까지 흔들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아픈 역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 조선업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위기감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쟁사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까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테슬라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는 전혀 다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노조의 틀 대신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오직 생산성과 기술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테슬라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며 상상하기 어려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가팩토리에서는 최첨단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직원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만들어가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현실은 어떨까요?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울산 공장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생산성은 해외 공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통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한 대의 차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HPV, Hours per Vehicle를 보면 국내 공장이 해외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지금 전기차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생산 방식과 필요한 인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훨씬 적고 조립 과정도 단순합니다. 이는 곧 기존의 많은 생산 인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과거의 방식과 경직된 노사관계를 고수하는 것은 마치 거센 급류를 거슬러 오르려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것은 결국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침몰할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네시아나 미국 등 해외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공장들은 국내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한 노사관계와 높은 생산성을 자랑합니다. 만약 국내 공장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해외 생산기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국내 공장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죠. 어쩌면 지금이 바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요? 이대로는 모두가 함께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이기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위기감은 비단 현대차 노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왔죠. 한때 세계 사진 시장을 지배했던 코닥은
디지털 혁신을 외면하며 몰락했고, 휴대전화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 역시 스마트폰의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쓰러져갔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의 대명사였던 블록버스터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장을 애써 무시하다가 결국 문을 닫고 말았죠.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혁신을 거부하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명주를 끊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을요. 현대차라고 해서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지금 현대차 노조는 그야말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고 모두가 함께 침몰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향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만약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안주한다면 그 거위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거위 자체가 병들어 죽거나 아예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는 단순히 현대차라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 대한민국 사회의 산업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한 노사관계의 토대가 모두 이 중대한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대차 노조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노사 간의 합의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미래의 지향적인 변화에 성공적으로 동참한다면 이는 다른 대기업 노사 관계에도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 우리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혁신의 물결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시대라는 거대한 산업 재편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거나 혹은 빛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낯설고 불확실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동반하는 일이죠.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냉엄한 진실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달콤한 영광에 취해 현재에 안주하는 것은 결코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가 더 큰 위기와 몰락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제는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머리를 맞대어 고통을 기꺼이 분담하며 미래를 향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현대차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와도 같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비단 현대차 노사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노력과 용기 있는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중대한 선택의 결과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